옛날에 그 아식스의 그 운동화 있었잖아요. 아삭스 가까이 가보면 아삭스 내거 사이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푸마 짝퉁에서 막 온갖 동물들 판다 뭐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네, 김현중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4시의 특허청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중 대리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예전 이름으로 더 익숙하신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으로서 소비자 피해 구제, 안전조사, 거래 개선,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공공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위조 상품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조 상품 시장 규모가 알게 모르게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조 상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선 겉으로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위조품 시장의 특성상 우리나라 위조 상품 시장의 규모가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사 자료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약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규모의 그런 위조 상품 시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 위상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런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크다고 좀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2천억 원, 3천억 원도 아니고 20조, 30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말이죠. 해외에서 만든 그 불법 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실제 해외 직구와 그 위조 상품 간에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통계에 따르면은 해외 직구로 인한 위조 상품 피해는 전체 위조 상품 피해의 약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직구와 같은 국제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해외 판매자에게 이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국내법 적용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언어의 차이와 같은 물리적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그 접수되는 비중은 낮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에게 그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접수되는 현황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전자와 물류 기술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국제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를 입거나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가짜 사기 사이트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저는 또 소위 그 짝퉁이라고 하면은 해외 명품 브랜드였던 뭐 가방이나 뭐 시계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뭐 짝퉁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이 접수 현황을 저희가 보면요. 가장 많이 접수가 된 품목은 신발 제품이었습니다. 네, 전체의 20% 정도를 신발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뒤이어서 이제 코트나 셔츠와 같은 의류 제품 그리고 가방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이제 이런 제품들과 관련된 피해가 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저희는 의류 섬유용품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보통 부르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내구성이 낮거나 이제 박음질 같은 마감 처리가 불량하거나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표시 광고된 사진과 너무나 다른 조악한 품질의 이제 제품들을 발송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제 가짜 홍삼이라든지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짝퉁 브랜드의 시계 그리고 뭐 이어폰, 충전기 이런 공산품과 관련된 피해도 많이 들어오고요. 비록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제 가짜 보석과 같은 그런 귀금속과 같은 상담 또한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짝퉁이다 보니까 이게 뭐 당당한 거래는 못 할 겁니다. 뭐 음지에서 뭐 이렇게 거래할 것 같은데 이런 위조 상품들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좀 유통 그리고 판매 루트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심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통신 판매 사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소비자들이 이런 사업자들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위조품이더라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해외 직구 관련된 이런 사기 의심 관련 상담 현황을 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사이트를 접속한 경로가 확인된 사건의 90% 이상이 이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나온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SNS 활성화가 굉장히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품인 줄 알고 샀다가 위조 상품인 걸 알게 될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라든지 모델 제품의 진품이나 가품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위조 상품이나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뭐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기관의 업무 범위를 좀 넘어선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어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은 이제 진품이나 가품 여부를 떠나서 소비자가 이제 자기가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권리가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가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뭐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송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은 정상적으로 왔는데 뭐 품질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상담이라든지 피해 구제,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해외 직구처럼 이제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저희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 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이제 제공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해명 요구를 저희가 대신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해외 현지에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과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국제거래 포털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내시의 특허청입니다에서는 그동안의 위조 방지 기술을 소개하는 등 짝퉁 제품을 뿌리 뽑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위조 상품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위조 상품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대리님, 다음 이 시간에도 나와서 좀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김현중 대리님과 함께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님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내시의 특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